공공항 이전 문제 사실 꽤 오래된 문제고 워낙 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좀 피곤하다 할까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공지성 교수님께서는 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이런 정서도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방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워낙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았죠. 뭐 복합 쇼핑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등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도 그렇고 또 전에는 이제 뭐 지하철 2호선 건설 여부도 그렇고 말은 많은데 뭔가 매듭은 안 지어지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안 보이니까 이제 약간은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뭔가 우리는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은 이제 패배 의식까지도 이제 생길 수 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씩 실타래가 이제 풀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다행스럽고 다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애초에 기대를 그 법안에 굉장히 많이 투영을 했을 때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부족한 점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제 희망 고문이 될지 아니면 희망 선물이 될지는 결국 이제 우리 지역민들과 또는 정치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고문까지는 아니고 희망 선물일 확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아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시장님께서 이제 실무를 추진하는 것. 이 지금 특별법에 송갑석 의원님께서 이제 당사자 법을 통과시키고 대표 발의한 당사자시니까 더 잘 아시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법은 사실은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지난 2014년 이후에 오랜 시간에 답보 상태에 머물렀는데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군공항 이전 광주시에서 알아서 해라.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새 집을 지어서 헌집을 팔아먹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문제를 해결해 준 점이 첫 번째 큰 성과입니다. 네. 즉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군공항 이전의 주체로 뭐 100% 주체는 아닙니다마는 광주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체로 나서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하는 기가 막힌 법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존 법이 잘 알다시피 기부대 양협법인데 이번 법의 제목은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법입니다. 즉 기존에는 없었던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문제까지도 이 법에 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또한 두 번째로 큰 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래 원한 법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는 타협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국가 지원이라는 것과 종전부지를 제목에 법에 넣었다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이 법이 갖는 그 크기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법으로 다 해결은 안 되겠죠. 네. 종전부지 개발 관련된 건 뒤에서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조금 이례적인 대목이긴 한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군공항 이전 지역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 원장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국방위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방부의 이제 강한 반발이 있었던 대목이죠. 예.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어감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의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법에 따르면 그것들은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고 네. 대규모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광주 군공항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게 좀 더 이전 부지 대상에게 혜택도 좀 많이 줄 수 있고 속도를 좀 빨리 해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을 반영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다 덜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의 이제 영역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이제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이 할 수 있다의 영역을 얼마나 늘려가느냐가 앞으로 정치의 숙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현실의 벽이 또 그만큼 높다. 그런 것들을 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의 어떤 코멘트에 대해서 동료 의원에게 이제 반론을 듣는 것보다는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서삼석 의원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삼석 의원께서. 이건 정확히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라는 건데 이 부족분이라는 걸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기존 법으로는 약 4,500억 정도만 그 이전 지역에 현금 지원이 가능했던 건데 왜 그랬냐면 지금 광주 군공항 팔아봤자 아파트 짓기에서 땅을 팔아봤자 5조 7천억 정도밖에 액수가 안 나옵니다. 네. 2016년 기준으로. 물론 요즘 계산하면 더 나오겠죠. 5조 7천억 가지고 새로운 그 군공항 지어주기도 바쁘니까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주민 보상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늘 군공항을 왜 그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냐. 군공항 좀 작게 지어라. 이 싸움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국방부나 이런 데하고 했던 거에 비춰볼 때 이제는 군공항을 크게 짓든 적게 짓든 우리는 충분히 주민 보상도 할 여력이 좀 생겼다. 부족분을 우리는 정부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법이 이제 할 수 있다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이 법이 할 수 있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가기에는 늘 법은 해야 한다. 해야 한다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체적으로 법이 할 수 있다 해놓고 이렇게 좀 피해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서삼석 의원님이 대환영이다. 부족한 건 더 채워가자. 이렇게 코멘트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솔직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걸 이제 김영록 도지사도 이제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역시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 뭐 대통령령, 시행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이제 보완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좀 남은 숙제죠?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그 두 분이 원래 법 해석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셨던 분들은 아니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이게 TK 신공항과 저희 신공항이 같이 가는 건데 또 이게 있습니다. TK 신공항은 기존의 가덕도 신공항과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산 지역 의원들의 견제를 많이 받고 만들어졌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K 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과 맞추고 또 TK 신공항은 물론 우리는 군공항만 있지만 광주공항과 맞추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욕심을 낮출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있는데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저희 사업이 크게 차질을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벌써 부산 의원들 수정안 발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아마 저희 법도요. 한 3년쯤 있으면 수정안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다듬어 나간다. 네, 그렇게 해서 진전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것을 죽어도 국비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그래 우리가 국비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얻어낸 거죠. 근데 해야 한다라고 해 하고 무슨 항복선언 받듯이 정부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1년, 2년을 끄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서 빨리 시작을 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해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접근이다라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결국은 이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예정 후보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뭔가 마중물을 붓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관련된 내용들이 빠진 상태에서 그게 보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려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군공항 이전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예정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종전 부지를 개발해서 그 개발 비용을 만들어야지만이 이걸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사실 이거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5조 7천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막대한 개발의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국가로 본다면 국가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정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게끔 또 그걸 압박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가령 총사업비 범위 내에 예정 후보지로 추정되는 이 네 곳 중에 가령 그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곳이 있느냐라는 답변에 복수로 있다라고 국방부에서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대 양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전할 대상이 있는 것이고 기부대 양해의 원칙을 뛰어넘는 상태로 이전해야 될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합리적인 이용 그리고 그 국방 재정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선택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조항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막 늘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충분히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 담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이런 내부적인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한 말씀 네네. 더 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법의 조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광주시에서 기부대 양해 원칙에 기초해서 새로운 개발을 할 때 개발지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정부로부터 빌려 예. 올 수 있는데 네. 이때 좋은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네. 용도 대략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하면 한 1,500억은 저희들이 이익 버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코 참 좋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예. 말씀 아까 이제 그 최 원장님이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광주에서 보는 시각하고 전남에서 보는 시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이제 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작업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법안이 되긴 하는데 정작 이제 전남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동안도 뭔가 불확실성이 많고 자기들의 피해가 충분히 보상될 거라고 한 확신이 없어서 선뜻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법안이 그 신뢰 없던 이제 신뢰를 이제 메워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사이에 또 이제 시간이 워낙 길어지면서 사안이 이제 길어지면 사람들 마음도 약간 좀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더 많아졌고 또 때로는 이제 협상력 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광주시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대를 동원한 측면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반대하던 그 여론이 굳어져 버려서 그걸 넘어서려면 이제 더 큰 인센티브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전남 지역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좀 미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